앞서 잠깐 얘기했듯이 그렇다면 현실에서의 실업은 왜 존재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노동시장에 마찰이 없고 그리고 이렇게 경쟁적인 환경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들은 누구나 일을 하고 기업들이 채용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채용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실업은 왜 존재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에, 대답해야 되는 이제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노동시장에는 실업자들이 존재를 하고요. 예.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경쟁적인 노동시장에서는 경쟁적인 균형, 경쟁 균형에서는 사실상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존재하지만 실업자들이 존재하는지는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보시죠. 제가 그림을 슬라이드를 돌아가지 않고 그림을 다시 그리겠습니다. 우리가 노동시장 균형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서플라이 커브가 있고요. 디맨드 커브. 그래서 균형에서 임금이 이렇게 결정이 되고 균형 고용도 L스타에서 결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이 일을 하지 않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이상은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으니까 경제 전체의 어떤 그러니까 파퓰레이션 15세 이상 인구가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뭐 아니면 레이버 포스가 이만큼이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이쪽이 퀀터티 오브 레이버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W 스타에서 이만큼의 사람이 일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만큼의 사람은 일을 하지 않겠죠. 예, non-employed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웨이지 수준보다 지금 마켓에서 결정된 균형 임금 W 스타가 자신들이 생각하는 임금보다 낮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임금이 더 상승했더라면 이만큼 상승했더라면 예, 여기만큼 사람들은 또 노동시장에 들어가서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지금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분명히 경쟁적인 노동시장에서도 경쟁 균형에서도 존재하기는 해요. 그래서 보시면 말씀드렸듯이 현재 균형 임금 수준 혹은 마켓 클리어링 웨이지 수준 W 스타에서 일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실 그 자신이 생각하는 적당한 임금 수준 이 정도면 내가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적당한 임금 수준 이걸 이제 경제학에서는 의중 임금 혹은 뭐 또 뭐라고 하죠? 유보 임금 이렇게 부르는데요. 리저베이션 웨이지라고 부르는데 리저베이션 웨이지 수준보다 마켓에서 결정된 균형 임금이 더 낮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경쟁 균형에서는 그러니까 마찰이 없는 혹은 경쟁적인 노동 시장에서는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 없어요. 예,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실에서 관찰하는 많은 실업자들, 100만 명이 넘는 실업자들, 한국 경제에 100만 명이 넘는 실업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한번 돌아가 볼까요? 그림. 그럼 이 사람들이 다 실업자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자신의 마음에 드는 임금 수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다 실업자들이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설명도 물론 가능합니다. 이제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다 자발적 실업 상태에 있는 것이죠. 원하는 임금 수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는 거니까 자발적 실업 상태에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경쟁적인 모형에서는 자발적 실업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이게 100만 명이 넘는 한국 경제 실업자들이 다 자발적 실업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또 그런 것 같진 않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질문들이 있는데 우리가 앞서 frictionless labor market에서 마찰이 없는 노동시장에서 몇 가지 상황들을 생각해 봤었는데 한번 돌아가 볼까요? 32쪽에서 여기에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도 노동자들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있고 노동자들도 기업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은 없어요. 정말 그럴까? 존마켓에서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을까? 그러니까 full information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물어본다면 대체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워커들은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그러니까 일자리를 갖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일자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기업이 나와 같은 사람을 채용하려고 하는지를 쉽게 알 수가 없어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서치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어떤 기업이 나를 필요로 하는지를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런 기업에 어플라이를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업 측면에서도 어, 기업이 누군가를 채용하려고 하는데 채용 공고를 내고 사람들을 물론 기다리겠죠.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도 정말 기업이 원하는 그런 인재상을 그렇게 쉽게 채용할 수 있을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프릭션이 없는 레이버 마켓에서 우리가 풀 인포메이션을 가정을 했는데 현실에서는 이런 풀 인포메이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겠죠. 몇 가지 이제 우리가 요인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요인들,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업도 노동자들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에선 일자리를 찾는 것이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고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 쉽지 않죠. 즉각적으로 일자리를 찾는 것도 쉽지 않고 기업 입장에서 즉각적으로 채용을 하는 것도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러한 미스매치가 나타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고용 관계를 형성할 수 없게 되는 그러한 상태, 이걸 미스매치라고 얘기를 하고 미스매치가 결과적으로 실업을 촉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경쟁적인 노동시장에서는 이러한 그 상황을 다 보여줄 수 없지만 제가 지금 현실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는 경제학 원론 챕터 23에서는 마찰적인 노동시장을 설명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비교적 어려운 개념들과 좀 생소한 그림들을 막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마찰적 실업에 대한 이야기는 하진 않겠습니다만 이러한 미스매치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을 우리가 마찰적 실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 지금 이제 뭐 2010년부터 지금 그 노동시장은 사실 마찰적인 실업을 넣지 않고는 노동시장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에서 실업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 모든 연구자들이 마찰적 실업을 보지 않고는 논문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논문을 쓰면 그 논문을 이렇게 별로 좋은 논문으로 쳐주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유행이 있어요. 트렌드가 있어서. 뭐 여기에서는 우리가 간단하게 현실적인 문제들 그다음에 뭐 우리가 이제 고려해야 되는 상황, 이제 모형의 한계 이런 것들만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이제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잡서치를 우리가 다 설명을 여기서는 할 수는 없어요. 어렵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학생은 나중에 여러분 제가 중국 거시경제학 강의도 하는데 그때 잡서치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마찰적 실업에 대한 이야기를 뭐 잠깐 한 챕터 정도 다루기는 하니까요. 뭐 그것 때문에 그 과목을 여러분 들으실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네, 한번 보시죠. 우리 잡서치와 마찰적 실업, 뭐 구직 활동이죠. 잡서치와 마찰적 실업입니다. 마찰적 실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대방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자연스럽게 미스매치가 발생할 수 있고 고용 관계가 즉각적으로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당연히 실업이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일자리를 막 찾고 있어요. 근데 그게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주일, 이주일, 삼주일, 한 달, 두 달 이렇게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고 그거 이제 잡서치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은 실업자로 카운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실업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실업을 우리가 마찰적 실업이라고 불러요.
뭐 한 번쯤 그런 경험이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직 학생들이어서 잡서치를 본격적으로 안 해본 학생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은 이제 방학 때라든가 시간이 될 때 여러분 뭐 용돈이라든가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저도 대학 다닐 때 그랬었고요. 그럼 이제 뭐 누군가 소개를 해주면 좋겠는데 그게 가장 좋죠. 마음에 쏙 드는 어떤 잡을 누군가 저에게 소개를 해주고 그러면 뭐 아주 뭐 스무드하게 일을 시작할 수 있지만 그런 경우는 그렇게 뭐 네, 흔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로 잡 서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에게 맞는 어떤 일자리를 찾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친구들의 도움도 많이 받아야 되고 뭐 그런 과정에서 발품도 좀 팔아야 되고 legwork이라고 하죠. 발품도 좀 팔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나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 그 어떤 기업이 어떤 사람을 채용하는지를 우리가 서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급여는 얼마만큼 되고 또 어떤 일을 내가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뭐 이력서 같은 걸 보내야겠죠. 레주메를 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인터뷰를 해야 됩니다. 인터뷰를 해야 되고 뭐 다른 경쟁자들이 있다면 거기서 또 살아남아야겠죠. 예. 만일 이제 최종적으로 채용이 되지 못한다면 지금 말씀드렸던 일련의 프로세스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잡 서치 제대로 된 잡을 찾고 뭐 이런 과정들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쉬울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자, 이렇게 노동자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하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구인 광고 이런 거 확인하고요. 구인 광고 확인하고 여러 가지 job description이라든가 급여 수준이라든가 이런 걸 확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레주메를 보내요. 그 다음에 인터뷰를 해요. 그 이런 일련의 행위들을 우리가 job search라고 부릅니다. 구직 활동이죠. 네, 예. 나머지 부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기업 입장에서도 뭐 똑같은 이제 똑같은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치 프릭션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구직 활동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인데요. 바로 서치 프릭션은 그러한 과정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치 프릭션, 예, 이걸 그냥 탐색 마찰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조금 그렇습니다. 네. 이게 비교적 생소한 개념이긴 해요. search friction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비교적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뭐 미국이라든가 유럽에서는 이런 표현들을 계속 써오긴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런 표현이 비교적 생소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번역을 해놓으면 되게 생소해요. 그렇기 때문에 생소한 거예요. 서치 프릭션은 당연히 즉각적으로 잡을 찾을 수는 없잖아요. 뭐 오늘 원한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잡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제가 만약에 지금 서울여자대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제가 다른 학교로 옮기고 싶어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옮기고 싶어요. 옮기고 싶다고 가정해. 그러면 이제 다른 학교들에서 경제학과 교수들 특히 거시경제학 교수를 채용하는지 채용하지 않는지를 다 찾아봐야 되잖아요. 서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레주메 보내고 그 다음에 연구 실적 이런 거 다 보내고 보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두어 달 지나면 저한테 연락이 오겠죠. 뭐 한번 봅시다. 그냥 가서 이제 교수들 보고 뭐 잡 세미나 이런 것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두 달 기다려요. 그 다음에 뭐 잘 되면 뭐 총장 인터뷰 이런 거 하겠죠. 인사위원회 뭐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그럼 또 한 달, 두 달 뒤에 연락이 와요. 뭐 되면은 뭐 됐다고 올 거고 안 되면 안 됐다고 올 거고. 그럼 한 4개월에서 한 6개월까지도 시간이 걸립니다. 왜 그러냐면 당연히 그 서치 프릭션 때문에 그런 것이죠. 기본적으로 잡 서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자리가 있는지 그 다음에 어플라이하고 그리고 나서 인터뷰하고 최종 통보 받을 때까지 이건 기본적으로 타임 컨수밍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요. 뭐 일자리 직업이 있는 사람도 일자리로 옮길 때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대체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이유 때문에 발생하는 탐색 마찰, 그게 서치 프릭션은 그런 이유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던 정보의 불안전성 때문에 그래요.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이제 서치 프릭션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불안전 정보와 관련해서의 간단한 이기샘플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글로벌 금융 위기 때까지 시간당 40달러를 받고 일하던 그러니까 디트로이트 지역에서 뭐 자동차 뭐 회사에서 일을 하던 사람의 케이스인데요. 결국 이제 자동차 시장이 크게 붕괴되면서 결국 뭐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시간당 40불 받던 사람이 이제 시간당 20불 받는 일자리를 어떻게 찾았어요. 그런데 나는 40불 받았는데 20불 받고 일을 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잡서치를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시장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런 서치 프릭션 때문에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채용이 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서치 프릭션은 또 어떤 의미도 있냐면요. 열심히 잡서치를 하고 인터뷰도 하고 다 했는데 결국은 잡 오퍼가 for sure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가서 잡 세미나 하고 뭐 총장도 만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오면 그렇다 그래서 100%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여러분 나중에 다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실 겁니다. 저도 미국에서 PhD 이제 끝나갈 때 저는 이제 논문 쓰고요. 박사학위 논문 다 쓰고 나면 이제 PhD 학위를 받기 전에 경제학 그 박사들은 미국에서 이제 다 잡서치를 해요. 저도 그때 한 150개 학교에 어플라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인터뷰도 하고 뭐 세미나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하나도 못 받았어요. 150개 학교에 어플라이를 했습니다. 하나도 물론 이제 미국 학교에서는 하나도 못 받았고 이제 한국에 몇 개 이제 연구소 이런 데 어플라이 하고 면서 인터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미국 학교에서는 하나도 그 결국은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for sure 인터뷰를 하고 뭐 다 해도 for sure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치 프릭션이 나타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잡 서치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이건 뭐 될지 안 될지도 사실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불완전한 정보 이러한 과정 때문에 발생하는 이제 실업을 우리가 마찰적 실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완전 정보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구직 활동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을 우리가 마찰적 실업이다. 이제 뭐 제가 너무 대충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정확한 개념들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불완전 정보와 그리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구직 활동으로 인해 여기서 구인 활동도 마찬가지예요. 구직 구인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실업이 바로 마찰적 실업입니다. 마찰적 실업이죠. 프릭셔널 언임플로이먼트는 불안전한 정보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구직 활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치 프릭션이라고 하는 것이 이 두 가지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 결과 즉각적으로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계속해서 잡 서치를 하고 있는 상태가 나타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실업자로 정의를 하고 그러니까 실업자들의 정의는 다시 한번 뭐 기억해 보시면 기억을 리마인드 해 보시면 지금 현재 일자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4주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했고요. 어떤 오퍼가 오면 그거에 응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실업자들이라고 정의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 이러한 과정, 서치 프릭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실업자들을 우리가 마찰적 실업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마지막 섹션에 대한 이야기는 물론 이제 한 섹션 더 있긴 한데요. 이제 23장에서 비교적 이제 중요하게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웨이지 리지디티고 새로운 섹션이긴 하지만 제가 여기서 끊지 않고요. 어차피 웨이지 리지디티를 오늘 못 끝낼 것 같아서 웨이지 리지디티는 임금 경직성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신축적으로 조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과 공급 상태가 있거나 초과 수요 상태가 있으면 시장에서 경쟁적인 시장에서는 가격이 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초과 수요가 있으면 가격이 상승할 것이고 초과 공급이 있으면 예, 잠시만요. 맞나요? 제가 초과 공급이 있으면 네, 가격이 어떻게 되죠? 떨어져야 되는 거죠. 네. 초과 수요가 있으면 가격이 상승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예, 맞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 시장이 경쟁적인 시장인데 임금 경직성 혹은 가격 경직성이라고 하는 것이 초과 수요나 초과 공급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조정하지 않는, 가격이 조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초과 수요나 초과 공급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겠죠. 이제 그러한 현상을 우리가 여기서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wage rigidity라고 하는 임금 경직성 문제로 인해서 또한 실업이 발생할 수 있는데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러한 실업을 우리가 구조적 실업이라고 불러요. 그 구조적 실업은 그 정의 자체가 비교적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그 임금 경직성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도 구조적 실업이고요. 뭐 다른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도 우리가 구조적 실업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건 우리가 살펴보진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구조적 실업은 임금 경직성 때문에만 생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건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뭐 맞고 틀리고 문제가 아니고요. 뭐 저는 뭐 맞고 틀리고 OX 문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구조적 실업은 보다 더 다양한 굉장히 많은 요인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임금 경직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실업은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나타날 수 있냐면요. 그러니까 시장 청산 임금, 그러니까 마켓 클리어링 웨이지 수준보다 높은 상태에서 웨이지가 유지가 되고 있다면,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균형 상태로 가야 되는데 경쟁적인 시장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임금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초과 공급 상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다음 슬라이드에 그림은 있는데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웨이지 리지디티는 우리가 계속해서 단기 경기 변동에 대한 이슈 앞으로 학기 말까지 이제 그러한 얘기들을 할 텐데요. 그때 등장하는 이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 왜 경기가 과열되기도 하고 침체되기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과 조금 연결이 돼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제가 시간을 더 할애를 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노동시장, 노동 수요 곡선과 노동 공급 곡선으로 경쟁적인 시장입니다. 이제 잡서치 이런 거 다 끝났어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프랙셔널 언임플로이먼트는 이제 끝났어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균형 임금이 W 스타인데 실제로 어떤 임금 시장 임금이 지금 W 스타에서 그 네. 그러니까 임금을 주고받는 상황이 아니고요. 갑자기 이제 임금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이 수준에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켓 클리어링 웨이지는 W 스타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실제로 노동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임금은 주고받는 임금은 이제 예를 들면 W 언더바라고 한번 해보죠. W 언더바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임금 수준에서는 비교적 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려고 할 것이고 기업은 그거보다 적은 사람을 투입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 수요량은 노동 공급량보다 적어요. 이게 노동 공급량이 될 것이고 이쪽이 노동 수요량이 되겠죠. 그러니까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채용하려고 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거죠. 그럼 이만큼 일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현재 웨이지 수준이 바로 W 언더바고요. W 언더바 수준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지금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과 공급 상태고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실업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발적인 실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비자발적인 실업이기도 해요. 동시에.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에 드는 임금 수준이 아니어서 나는 일을 하지 않겠다. 나에게 내 마음에 드는 임금 수준이 되면 내가 일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사실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임금 수준에서 일을 할 용의가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기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만큼의 실업이 발생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보려고 하는 실업은 바로
초과 공급으로 인해서 마켓 클리어링 웨이지 수준보다 높은 수준에서 임금이 책정이 되어서, 그러니까 왜 그런지는 우리가 앞으로 보겠습니다. 왜 마켓 클리어링 웨이지보다 높은 수준에서 임금이 거래가 되고 있는지는 우리가 볼 거예요. 그러한 임금 수준으로 인해서 실업이 발생하는 상황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제 실업은 발생할 수 있고요. 자, 이러한 실업을 우리가 구조적 실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스트럭처럴 언임플로이먼트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우리가 보는 하나의 또 다른 형태, 또 하나의 형태의 구조적 실업은 노동시장의 초과 공급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 노동시장의 초과 공급은 왜 나타나는 걸까요? 우리가 지금 그림에서 살펴봤습니다만 왜 노동시장의 초과 공급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당연합니다. 웨이지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W 언더바에서 W 스타로 웨이지가 떨어지기만 하면 그러면 당연히 기업은 더 많은 사람을 채용하려고 할 것이고 사람들은 전보다 더 적게 노동시장에 들어가려고 할 거예요. 그 웨이지가 떨어지기만 하면 다시 균형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실업의 문제가 발생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웨이지가 경쟁 균형보다 높은 수준, 마켓 클리어링 웨이지 수준보다 높은 수준에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임금 경직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는 임금 경직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노동시장의 균형 수준, 그러니까 경쟁 균형 수준보다 높은 임금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상태라고 교과서에서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웨이지 리지디티의 정확한 정의는 사실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웨이지 리지디티도 그러니까 웨이지가 이렇게 균형 수준으로 잘 떨어지지 않는 상태를 그냥 일반적으로 웨이지 리지디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임금 경직성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지금 제가 슬라이드에 만들어 놓은 것으로만 국한해서 뭐 기억하거나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임금 경직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임금이 균형 수준으로 신속하게 신축적으로 뭐 신속하게 돌아가지 않는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임금 경직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임금 경직성은 노동시장에 이제 우리가 지금 살펴봤듯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렇다면 임금 경직성은 이제 왜 나타나는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첫 번째 최저임금, 미니멈 웨이지 최저임금 제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최저임금 그다음에 노조와 레이버 유니온, 노조와 이제 단체 협약, 단체 협상, 단체 교섭 이런 문제. 그다음에 이제 efficiency wage라고 하는 효율 임금 이런 세 가지에 의해서 임금 경직성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제 순차적으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